무조건 디자인은 완전히 언밸런스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고는 기본적인 호일럭이나 옴브레는 무조건 센터 파트. 손님이 가르마가 사이드 파트라도 센터 파트 하시는 습관이 있어요. 이유는 이래요. 우리가 언밸런스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뭐 블로킹을 따르게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뒤는 밸런스 있게 들어가죠. 뒤가 찌그러지게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손님한테 처음부터 맞춰서 손님이 사이드 파트라고, 자, 사이드 파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나눴어. 여기에 맞춰서 뒤가 블로킹이 되다 보니까 찌그러져요. 100% 찌그러져요. 뒤가 밸런스가 깨져요. 그래서 무조건 센터 파트를 타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앞쪽 작업할 때는 이제 작업 다 끝나면 여기 들어올 때는 그때 가르마 확인하고 들어가면 돼요. 이해 가세요? 예, 처음에는 그냥. 그리고 호일럭 같은 경우는 센터 파트로 들어가도 아무 뭐 문제 없어요. 자, 꼬리빗보다 약 1cm 정도 더 크게 뒤에서 블로킹 그대로 나눈다. 어디로? 이어백 포인트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가는 정도까지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귀 뒤에, 예. 귀 뒤에서 여기가 적당한 선이 돼야 돼요. 여기가 너무 좁으면 뒤가 넓어지니까, 예, 여기가 귀 뒤에 맞춰서 들어가신다. 블로킹 우리 호일럭처럼 막 타이트하게 안 해도 돼요. 옴브레는 이렇게 여기, 자, 그래서 예, 여기서 그대로 연결해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야지 뒤 밸런스가 맞으니까 센터 파트 탄 거랑 연결해서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 대략 여기 길이가 약 뭐 넓으면 10cm. 예, 여기가 최홍만이 왔어요. 최홍만이 오면 10cm. 여자 머리 작은 분이 왔어요. 한 8cm만 해도 돼요. 8cm는 꼬리빗 정도예요. 꼬리빗. 이 정도, 그래도 뭐 이 정도 타시고, 이렇게 들어서 센터 맞는지 체크. 여기 길이 체크. 여기랑 여기 밸런스 체크. 여기가 약간 라운드가 돼도 상관은 없어요. 형태가 꼭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밑에 부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가능하면 꽈서 고정. 여기 쭉 내려서 이렇게 들어서 밑에 부분 잘 맞는지 체크. 가발마다 좀 달라서 아마 숱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가발은 숱이 균일하고 어떤 가발은 숱이 균일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좀 감안하시고 작업들을 하세요. 보등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V자 테크닉, 기본 V자 테크닉 들어갈게요. 드릴게요. 선 그을 땐 손은 이렇게가 아니라, 손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엄지랑 검지. 예. 검지랑 중지로 하시면 나중에 지쳐요. 그 끝에 도포가 안 돼. 엄지랑 검지로 해야 끝에 그 도포가 편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사진 찍으라고 앉아서 하지만 보통 서서 하겠죠? 그쵸? 서서 작업하면 하다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각도 낮춰서 도포하세요. 이 각도에서 이렇게 도포하시다 보면 도포 다 하고 나서 툭 떨어지면 밑에 단 작업한 데랑 떡 붙어서 뒤에 얼룩져요. 하시면서 각도 낮춰서 밑에 도포인데 살짝 피해서 내려놓으시면 돼요. 선 긋는 방식 가르쳐 드릴게요. V자 할 때 선 그을 때 이렇게 도포하시면 얼룩져요. 이렇게 도포하세요. 잘 안 돼도 이렇게 한 번에 쭉쭉 도포. 이거 말고 양쪽 선 그을 때는 세워서, 나머지 약간 45도로 도포. V자 만들어졌으면 나머지는 0도로 도포. 0도로 도포. 그래야지 빨라요, 작업이. 자, 저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보시면 지금 전에 작업이 약간 예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팔이 다 움직이니까.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약간 거꾸로 잡아요, 저는. 자, 찍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찍고 위로 올라가고 그쵸? 올라갔죠? 45도로 여기 이렇게 하면 팔이 많이 움직이니까 이때 저는 연필 잡듯이 잡아요. 연필 잡듯이 잡고 이렇게 좀 더 유연해 보이죠? 아닌가? 그죠? 좀 더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아요? 좀 더 그림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자, 이거랑 비교해 볼게요. 자, 이거랑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이게 훨씬 편한 이유는 자, 좀 더 세밀하게 안쪽까지 도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두피까지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얘를 돌려가면서 도포하면은 약 찢는 흡수가 예, 그리고 도포할 때 45도 예.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각도 낮춰가면서 도포하는데 여기에 턱 붙으면 안 되니까 각도 낮춰가면서 도포하시고 살짝 내려놓으세요. 오른쪽에랑 V자 네, 가운데랑 오른쪽에 V자 가운데랑 왼쪽에 V자 그죠? 여기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 것 같으면 이제 0도로 각도 낮춰가면서 턱 하면 여기 붙으니까 이제 이쪽에 피해서 살짝 이렇게 내려놔도 상관없어요. 사실 만약에 컬을 뒤로 보낸다 그러면 이쪽이 길고 이쪽이 짧게 컬을 앞으로 보내 그러면 이렇게 컬이 이렇게 가면 여기는 하이라이트 밝게 보고 여기는 좀 어둡게 보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연결. 자 만약에 원래 테크닉은 여기서 여기에 연결을 지금처럼 이렇게 그어가면서 선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나 이게 안 돼. 그러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지금처럼 만약에 이런 디자인을 내가 했어. 그러면 최소한 여기를 이렇게 쳐줘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사선은 그래요. 나머지는 그냥 다 색칠. 텐션은 위아래 텐션 줄 때마다 약 도포되는 게 약간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포하는데 저기는 유난히 도포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올려서 도포를 해보시고 내려서도 도포해보시고. 그래서 약은 가능하면 잘 펴발라줘야 돼요. 어찌 됐건 잘 펴발라줘야 돼.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약이 많이 도포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밑으로 갈수록 약이 많이 도포되도록. 맨 끝에 바르는 게 예, 그쵸? 맨 끝에 도포 계속 그냥 인내를 갖고 잡고 나가세요. 네, 뺄컴 약 0.5cm. 더 이제 세밀할 때는 더 얇아도 상관없어요. 더 얇게 더 많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그냥 빼꼼 들어가도 되고, 예? 여기서 위빙을 넓게 떠서 그리고 나서 빼꼼 들어가도 상관없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빼꼼 안 넣고 한번 해볼게요. 아니 위빙 안 뜨고 그냥 빼꼼은 살짝 몇 번만 넣으세요. 왜 몇 번만 넣냐면 얘가 숱이 워낙 없어 지금 가발들이. 그래서 빼꼼은 많이 안 넣을게요. 이렇게 넣으시고 보통 V자가 양쪽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 정교한 느낌 내려고 오른쪽은 크게 가운데 좀 작게 왼쪽은 크게 이렇게 떠내요. 예. 호일 제가 위빙 떠낸 애 그거 잡아내는 것도 이렇게 보세요. 이런 손놀림이 별게 아닌데 작업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통 호일웍을 하죠. 떠내고 왼손 오른손 그쵸?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별게 아닌데 연습을 하실 때 떠내고 이렇게 오른손으로 바로 자 여기 크게 뜨고 가운데 조그맣게 해서 위로 보냅니다. 호일은 따로 작업하는 거니까 밑에 거부터 먼저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V자 사선이나 뭐 상관없어요. 하고 싶으신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여기는 좀 좁아서 좁은 데는 V자, 일반적인 V자 그냥 들어가요. 자 이렇게 도포하셔도 되고 자 우리 하시다 보면
약이 이게 정면에서 도포하는 것보다 잠깐만 오른쪽으로 제가 갈게요. 오른쪽으로 도포하는 게 편한 거를 알게 될 거예요. 하시다 보면 오른쪽에서 도포하는 게 훨씬 편해요. 좀 익숙해지시면 또 맞춰서 자, 호이럭 하듯이 도포. 이거는 얘는 지금 밑에 옴브레 했잖아요. 옴브레 한 거에다가 얘는 강한 라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하시면 이거는 뭐냐면 얘는 이 디자인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3톤이 나와요. 보면 호이럭 들어간 데가 더 밝게 나오겠죠. 여기 조금 내추럴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컬러를 입히면 얘랑 안 들어간 데랑 세 가지가 컬러가 다르게 나와서 3톤이 나와요. 얘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 지금 다 다르죠. 내 거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레알이나 웰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컬러를 블랙으로 애쉬를 입히면 오히려 푸른빛이 좀 돌 수도 있는. 근데 이제 뭐 밀본, 시세이도 이런 데는 약간 라벤더, 약간 더 촛불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컬러 연출하시면 돼요. 순수한 애쉬를 원하시면 그냥 아무스나 그릴린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약간 블루 애쉬를 원하시면 뭐 로레알이나 웰라, 약간 라벤더를 하고 싶으시면 밀본이나 시세이도 같은 블랙입니다. 다 달라요. 지금 이제 3%. 1대 4 정도로 넣을 거예요. 1대 4. 일제에 비교해서 1대 4죠. 1, 2제 먼저 섞으세요. 1, 2제. 이거 만약에 비율이 1대 뭐 10 이렇게 가면 일제 넣고 1대 10으로 섞잖아요. 그럼 잘 안 섞여요. 일제가 막 도망다녀. 그러니까 조금 넣고 섞고 조금 넣고 섞고. 특히나 산화제가 지금 내 산화제가 좀 묽어. 그러면 이제 양을 좀 줄여가면서 섞고 넣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얘는 블랙이잖아요. 되게 진한 애죠. 안 섞이면은 걔가 얼룩을 만드는데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섞고 그 다음에 뭘 넣을까요? 컬러 샴푸니까 샴푸. 당연히 샴푸. 자, 4배 넣었잖아요. 산화제 4배 넣었죠? 그쵸? 샴푸도 약 4배 정도로 넣지만 4배로 넣으려고 그랬더니 샴푸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면 샴푸를 뭐 2배 내지 3배 넣고 나머지 물 같은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비율은 이래요. 1레벨 정도의 컬러 샴푸는 1대 4대 4대 4. 1제 1, 2제 4, 4배, 샴푸 4배, 물 4배. 근데 샴푸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샴푸 2배, 4배를 넣어야 되는데 2배밖에 안 넣었잖아요. 그럼 물을 6배. 컬러 샴푸는 사실은 이 비율을 정확히 뭐 완전히 뭐 저울 재면서 맞추기보다는 이 작업하면서 색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빠진 정도. 빠진 정도가 내가 어떤 컬러를 연출하려고 할 때 이 도화지가 무슨 색까지 빠졌냐를 내가 판단해내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게, 유지력이 좀 짧아도 돼. 그러면 컬러 샴푸, 컬러 트리트먼트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되고. 만약에 유지력이 좀 길길 원해. 당연히 염색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하이라이트 안 들어간 데가 너무 어두워. 좀 밝게 하고 싶어. 그러면 밝은 염색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염색 들어가는 것도 어두운 염색을 예를 들어 2.11은 넘버링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레벨에 진한 애쉬잖아요. 그거를 흐리게 만들어. 그러면은 걔는 리프팅 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에 색이 얘를 밝게 해주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에만 색이 들어가겠죠? 그쵸? 그런 디자인이 있을 테고, 내가 11.15로 했어. 그럼 여기는 좀 밝아지면서 여기 색이 들어갈 테고. 그런 경우는 손상이 제일 많은 경우. 대신 디자인은 예뻐요. 그런 것들이 얘가 레벨 차이가 이렇게 주니까. 근데 2.11로 들어가면 여기에만 색이 들어가서 그 느낌이 좀 약간 투박한 느낌이 있어요. 유지력은 떨어지지만 지금처럼 컬러 샴푸를 하게 되면 이제 역시나 여기에 톤업은 되진 않지만 여기에 색이 들어가겠죠. 공병에다 담아서 하셔야 돼요. 우리 흔히 이제 SNS 보면 공병에다가 담으셔갖고 지금처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안쪽 도포. 자, 잠깐만 주세요.
어때요? 블랙인데 보랏빛 돌죠? 그쵸? 약재에서 보랏빛 돌죠? 그래서 물 받아놓고 그만큼 받아놓고 하시면서 물로 이제 끼얹어가면서 하면 얼룩도 안 지고 그런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지금 보면 어때요? 그죠? 어때요? 지금 보통 SNS에서 나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머리만 밝게 나왔다면 지금 노랑 부분에 이런 부분에 이렇게 색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카키로 전환됐다가 이제 머리만 노랗게만 잘 빠졌다면 얘는 애쉬까지도 표현이 되죠. 지금 우리 이 1.0의 이 색깔 어때요? 일반적으로 파는 컬러 샴푸랑 큰 차이 없죠. 그렇죠? 1.0을 활용하실 때 지금처럼 냄새는 어때요? 염색약 섞은 것 치고 냄새 하나도 안 나죠. 그렇죠? 왜냐면 1.0에는 암모니아가 덜 들어가 있는 데다가 지금 산화제를 많이 넣고 샴푸, 물을 많이 넣기 때문에 되게 순한 약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레벨이 이제 다르니까 우리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들어갔죠? 호일 옴브레 들어가다 보니까 호일 들어간 부분 노랗게 어느 정도 옐로우에 가깝게 빠졌으니까 지금 애쉬에 가깝게 돼 있고 나머지는 좀 카키도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더 보일까요?